이게 한국인들의 수준인가요? 프랑스 현지 방송에서 이 영상이 공개되자 유럽 2억 명이 경악했습니다. 한 프랑스 여성 유튜버가 서울에서 찍은 브이로그. 그녀의 여행 중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 초등학생들이 이 프랑스 여성을 갑자기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공개되자 유럽이 들썩였습니다. 도대체 그 아이들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그녀가 서울에서 보낸 며칠 그 발걸음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C'est très très bien, leur anglais c'était vraiment incroyable. Je sais pas, j'ai essayé de capturer ce moment. Mais 그녀가 이번에 머문 숙소는 서울 중심부 고궁과 사찰이 모여있는 지역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이름은 스테이 모먼트. 저렴한 가격에 깔끔한 시설, 뛰어난 입지가 장점이지만 1인용 공간이라 다소 좁고 개인적인 분위기는 덜하다는 것이 그녀의 솔직한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녀가 숙소를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불편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좁은 의자, 화장실과 샤워실이 분리되지 않은 구조, TV는 있지만 쓸 일이 없다는 것. 하나하나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흔한 원룸형 게스트하우스지만 그녀에게는 여행의 현실을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호텔 같은 곳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밖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낼 거니까요. 이 한마디에 그녀의 여행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propre et très bien placé. Donc moi j'ai rien d'autre à dire. J'espère juste que c'est bien insonorisé. 첫 번째 목적지는 명동 야시장입니다. 명동. 한국인에게는 조금 식상하게 느껴지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관광객이 넘치고 비슷한 노점이 줄줄이 늘어선 거리. 그런데 이 여성 유튜버가 명동을 찾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딸기 모찌. 그것도 그냥 모찌가 아닙니다. 다른 프랑스 유튜버가 브이로그에서 반복해서 먹던 진짜 딸기가 통째로 들어간 모찌였습니다. 그녀는 유튜브 화면을 캡처까지 해서 똑같은 모찌를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은 명동에 그런 게 뭐가 특별해?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인이 자국의 유튜버 영상을 보고 화면을 캡처하고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와서 그 음식 하나를 직접 찾아 먹겠다고 나서는 것. 그게 명동이었습니다. 결국 모찌는 어렵지 않게 찾았습니다. 같은 가게가 무려 15곳이나 있었으니까요. J'ai trouvé le fameux mochi. J'ai pris à la fraise, bien évidemment. Et en fait, moi je pensais que ça allait être super compliqué à trouver. Vu comment c'était répété, il y avait tous les stands pareils et tout. Je me suis dit, mais le mochi a l'air vraiment d'être fait main. Et les fraises sont hyper bonnes, donc 8 sur 10, c'est pas mal. 야시장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그녀의 표현을 빌리면 활기차긴 했는데 조금 불안했어요였습니다. 매일 저녁 오고 싶지는 않다고도 했죠. 사람이 너무 많고 소리가 크고 정신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평범한 명동 저녁 풍경이지만 그녀에게는 꽤 강렬한 자극이었던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녀는 콘도그를 하나 먹었습니다. 특별하지는 않았지만 맛있었다는 평가. 소박하고 솔직합니다. 다음날 낮 그녀의 발걸음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향합니다. 구글맵을 뒤지다 발견한 장소. 서울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인데 무료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빌딩 옥상 전망대겠지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그걸 찾아내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확한 동선까지 직접 확인해서 시청자에게 알려줍니다. 엘리베이터 번호는 3번. 13층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에는 작은 카페도 있었습니다. 주말에만 열린다는 것도 덧붙였습니다. 그녀가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 그 아래로 경복궁과 북악산이 펼쳐집니다. Est-ce que j'ai pas trouvé la meilleure astuce pour voir une trop belle vue de Séoul? En plus, il y a un petit café. très mignon. 전망대 방문 후 그녀는 덕수궁을 찾았습니다. 입장료는 유료였지만 그녀의 표현대로라면 정말 아름답고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옆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스피커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그녀의 말로는 페스티벌 현장에 있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게 아니라 행사장 한가운데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도심 집회, 주말이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확성기 소리. 한국인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있죠. 그런데 명상과 고요함을 기대하고 사찰에 들어간 외국인에게 이 장면은 꽤 당혹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Ça, je ne comprends pas dans ce pays. Enfin, vraiment, je pensais passer un moment très calme et serein dans dans ce temple. Enfin, c'est quand même un truc un peu de méditation et de... Ouais, ça doit être calme et tout. Et là, ça gueule. Il y a de la musique à fond, mais quand je vous dis la musique à fond, on dirait que je suis sur un festival. Mais pas de loin. Genre, je suis dans le festival. Donc voilà. 오후 그녀는 오래 기다려온 목적지로 향합니다. 밀토스트. 직접 만든 찐빵 브리오슈로 유명한 작은 카페입니다. 원래 계획은 오전이나 점심에 가면 줄이 길 테니 오후 2시쯤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10분도 채 기다리지 않았고 카운터 자리에 앉아 직접 조리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문한 것은 옥수수와 마요네즈가 올라간 짭짤한 브리오슈 그리고 자몽 젤리가 든 탄산음료.
여기서 그녀가 한마디 합니다. SNS용으로 예쁜 걸 고를까? 아니면 내가 먹고 싶은 걸 고를까? 저는 두 번째를 선택했어요. Bah, j'ai pris le truc le plus bizarre. Vous allez me juger, mais c'est super bon. Si vous aimez le maïs, si vous aimez le sucre salé, prenez celui-là. 그녀가 영상에서 직접 강조한 팁이 있습니다. 오전이나 점심시간대를 피하고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방문할 것. 그때는 자리도 많고 기다리는 시간도 훨씬 짧다는 것입니다. 카페가 밤 10시까지 연다는 사실도 언급하면서 밤 10시에 카페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늦은 영업시간이지만 그녀에게는 낯선 문화였던 겁니다. 밀토스트 카페를 나온 뒤 그녀는 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청계천입니다.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이 물길을 그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차도가 없고 자연이 있고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점심시간에 잠깐 걷거나 저녁 산책을 즐기는 익숙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파리나 런던 같은 도시의 중심에는 이런 보행자 중심의 자연 산책로가 많지 않습니다. 그녀가 청계천을 마음에 들어 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도쿄보다 서울이 초록이 덜한 편인데 이런 공간을 발견하면 너무 기뻐요. Près de la rivière là, c'est super beau. Pour moi, je pense que ça va être un de mes spots préférés près d'ici. J'aime trop qu'on puisse marcher sans qu'il y ait les voitures à côté. 오후에 햇살이 기울어질 무렵 그녀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남아있는 조선의 정궁. 외국인들이 서울에 오면 한 번쯤은 들르는 곳이죠. 입장료를 내고 들어서는 순간 누군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료 오디오 가이드 원하세요? 그녀는 당연히 작은 수신기나 이어폰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건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De rire. Du coup, je me retrouve avec trois petits garçons de genre 10 ans qui commencent à me parler en anglais et à m'expliquer toute l'histoire de cet endroit, qui est immense d'ailleurs. Mais je m'y attendais juste pas du tout. Je pensais que j'allais avoir un petit micro à ma tête. Et ben non, je me retrouve avec trois petits garçons. Mais c'était vraiment trop mignon.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초등학생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무려 1시간 동안 경복궁 곳곳을 직접 안내하며 영어로 역사를 설명해줬습니다. 그녀는 영상 속에서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웃음을 참느라 혼났어요. 근데 이 순간을 카메라에 담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웠어요. Ils s'entraînent vraiment à parler en anglais. Et ils parlent, déjà pour leur âge, c'est très très bien. Leur anglais, c'était vraiment incroyable. Je sais pas, j'ai essayé de capturer ce moment. Mais 잠깐 이 장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한 단어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맥락을 설명하고 그녀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 장면이 공개됐을 때 시청자들의 반응은 하나였습니다. 이게 한국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우리에게는 학교 연계 체험 프로그램 정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시선에서 이 장면은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우리에게는 평범한 교육의 일부지만 그녀에게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만남 하나가 여행 전체의 색깔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 만남이 경복궁 앞 어린이 셋이었던 거죠. 경복궁 인근에는 독립 디자이너 브랜드들만 모아놓은 쇼핑몰도 있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소규모 창작자들의 공간. 꼭대기층에는 전망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평은 이랬습니다. 솔직히 물건을 사지는 않았어요. 조금 촌스러운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꼭 와볼 만한 곳이에요. 과도한 칭찬을 하지 않는 태도, 그게 이 유튜버를 신뢰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쇼핑 후 들른 카페의 이름은 위치앤그레이트입니다. 이 카페 역시 프랑스 유튜버 마엘린과 루가 소개하며 유명해진 곳입니다. 단골이 된 그녀들 덕분에 프랑스 관광객이 늘었고 카페 사장님과도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날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버터크림 케이크와 크리스마스 에이드를 주문했습니다. très spécial, mais j'aime beaucoup. C'est des goûts que je connais pas du tout. C'est frais en tout cas. La deuxième fois que j'y vais, deuxième fois que j'ai beaucoup aimé mon expérience dans ce café. Est-ce que c'est le café de ma vie? 이날 하루를 관통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작은 골목을 걸어라. 그녀는 하루 종일 큰 대로가 아닌 작은 골목을 선택했습니다. 더 돌아가야 했지만 그 덕분에 포장지 모양 인형을 파는 가게와 독립 디자이너 숍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항상 큰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골목에서 더 좋은 걸 발견했어요.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 골목들이 그녀에게는 하나의 발견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유튜버 앤디엘라가 서울을 방문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찾는다는 작은 비빔밥 식당입니다. 이 식당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앤디엘라가 처음 이 식당을 소개했을 당시 가게는 손님이 많지 않아 폐업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상 한 편이 올라간 뒤 프랑스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영업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앤디엘라는 서울에 올 때마다 이 식당을 방문하고 식당 주인은 매번 선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Que Ndiela parle dans littéralement tous ses vlogs. Je suis si contente d'être ici. Je vous avoue, j'ai pas mangé un bibimbap pour attendre de manger celui-là parce que j'avais peur de trop comparer. Je voulais vraiment que ce soit mon premier bibimbap, ce soit celui-là. 그녀가 내린 평점은 10점 만점에 10점이었습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맛이었어요. 정말 위로가 되는 맛이었고 풍미가 깊었어요. 떡볶이도 함께 나왔는데 맵지 않게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매워서 계속 코를 풀어야 했다는 후일담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앤디엘라의 영향력이 진짜라는 걸 느꼈어요. 영상 하나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죠. 우리에게는 평범한 동네 비빔밥 식당이지만 그녀에게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가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Tout seul, dans sa petite cuisine derrière, mais vraiment c'est juste adorable et c'est vraiment ce genre d'histoire qui me touche beaucoup parce que bah, ça se voit en fait que l'influence d'Andiella, c'est fou comment elle peut changer des vies. 하루의 마지막 목적지는 앤디엘라가 비빔밥 식당과 함께 자주 소개하는 마제 소바 가게였습니다. 저녁 8시, 보통이라면 식사를 마칠 시간이지만 이 가게는 오후 9시까지 주문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해 보이는 영업시간이지만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많은 도시에서 식당은 저녁 9시 이전에 주방문을 닫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녀는 다행히 자리를 잡았고 마제 소바를 먹으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8.5점. 비빔밥보다는 아래지만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맛이었어요. 위로가 되고 풍부한 맛이었습니다. Super bon. Je n'ai encore une fois jamais mangé ce genre de choses, ce genre de goût. C'était très réconfortant et très goûtu. Mais j'ai préféré le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그녀는 쇼핑에 나섰습니다. 도중에 들어간 곳은 프레시 플러스라는 가게. 식품 포장지 모양의 인형들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촬영이 금지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정중하게 허락을 구했고 가게 주인의 허락하에 짧게 촬영했습니다. 구입한 건 24,000원짜리 과자 봉지 모양의 인형 하나. 그런데 포장을 열어보니 가게 주인이 몰래 스티커와 사진, 굿즈를 한가득 넣어줬습니다. Je n'avais pas vu, mais elle m'a rajouté plein de choses, de goodies. Je suis tellement contente parce que je vais pouvoir le mettre dans mon journal. 마지막으로 그녀가 영상 말미에 털어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행 내내 허리 통증으로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낯선 나라 혼자 몸까지 아픈 상황. 여행의 현실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힘들 때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루 15,000보 이상을 걷고 편집과 그림 작업까지 병행하면서도 그녀는 카메라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영상이 갖는 힘입니다. 프랑스 여성은 서울을 떠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엔 몰랐어요. 이렇게 작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나라인지. 모찌 노점 15개, 무료 전망대, 폐업 직전 식당을 살린 영상 한 편. 그리고 경복궁 앞에서 외국인을 붙잡은 초등학생 셋. 거창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이 나라의 일상은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올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쳐온 것들. 그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브이로그에 담기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 여행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특별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